제가 정규 부분군을 정의를 했었는데 사실 정규 부분군을 왜 정의를 하는 건가? 그죠? 그게 아마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규 부분군 왜 우리가 정규 부분군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G가 있으면은 G의 정규 부분군 H를 찾는다. 그죠? 왜 찾았냐?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선형대 수학을 배우셨을지 안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요런 거를 한번 봅시다. 요런 거 사실 군이죠. 요거 덧셈으로 된 군이 덧셈이 있는 군이죠. 그리고 0,0이 항등원이 되는 그쵸? A, B가 있으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죠? 그러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얘는 뭐냐면은 요거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부분군이냐면 앞에 것만 0이 아닌 거. 그쵸? 그러니까 뒤가 0인 거. 얘 0일 수도 있죠, 물론. 그 뒤에 거가 0인 거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요렇게 돼 있는 거. 그죠? 앞에 게 0인 거. 그죠? 얘는 R 곱하기 0이고 얘는 0 곱하기 R이죠.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덧셈을 가지고 만드는 부분군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에는 이게 부분군으로 들어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얘를 만약 둘 중 하나로 자르게 되면 요게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른 게 정규죠. 당연히 정규 부분이죠. 아벨구는 정규 부분 그 연산이 교환이 가능하면 당연히 정규 부분군이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면 정규 부분의 조건은 요게 되는 건데, 그죠? 요거는 당연히 교환 가능하면 얘가 그냥 뒤로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R2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얘와 얘를 우리가 만약 각각 잘 안다면 얘도 알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그 수학자들의 약간 꿈 같은 거예요. 수학자들의 꿈. 이 꿈은 항상 잘 먹히진 않지만 중요해요. 그래도 이런 분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더 복잡한 대상을 덜 복잡한 것들로 쪼개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수학자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을 공부할 때 우리가 여의 정규부분군 H를 찾을 수 있고 여기에 만약 다른 정규부분군 G 쿼션트 H를 얘가 있으면 얘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두 개를 우리가 만약 안다면 얘 위수보다 항상 이 이 군의 크기보다 항상 이게 더 작죠. 얘는 이 안에 들어있는 애고 얘는 요거를 쪼갠 거고 그쵸? 개수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 두 개를 알면 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리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수학자들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 부분군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쪼개면 얘도 마냥 쪼갤 수도 있겠죠. 얘도 마냥 더 작은 군으로 쪼개고 얘네도 막 쪼개고 이렇게 계속 쪼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가면은 더 이상 쪼개지 못하는 단계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군을 계속 분해를 하다 보면 계속 쪼개지 못하는 단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군들은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냐면 당연히 정규 부분군을 갖지 않아야겠죠. 그렇죠? 정규 부분군을 갖지 않는다. 그런 애들이 이제 군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하는 애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계속 쪼개다가 나오지 않는 애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반대로 그 계속 쪼개서 나오는 애들만 모아가지고 걔네들만 공부를 하면은 걔네들 가지고 정보를 막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지고 얘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이런 군들에 대해서만 다 안다면 다른 모든 군에 대해서도 다 아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좀 순진한 발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정의를 합니다. 정규 부분군을 갖지 않는 군을 심플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단순군 한국어로는 그죠? 절대로 단순하지 않아요. 훨씬 더 복잡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군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1900한 1900년대까지는 이
유한한 단순군들을 분류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런 단순군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냐. 무한히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단순군이 분류를 해보면 실제로 분류가 돼요. 분류가 되고 수학자들이 작업을 끝내놨어요. 작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유한한 군들을 공부를 하는 분야는 이제 없어요. 이걸 공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끝난 문제예요. 이거는 done. 그죠? 하지만 이거 아는 게 중요하긴 하죠. 현재 공부하는 수학자들이.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또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이 단순군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켤레류라는 걸 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할 때 필요한 개념이라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벨군에서는 뭐 AB랑 BA랑 같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넘겨보면 AB랑 BA랑 같다. 그죠? 얘를 넘겨보면 ABA 인버스는 B다. 이거 항상 같죠. 그쵸? 근데 이게 뭐 성립이 안 할 수도 있죠. 커뮤테이티비티가 아니라면,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한다면, 그쵸? 그래서 우리가 커뮤테이티비티가 성립하지 않은 군을 실제로 봤잖아요. 요거 커뮤테이티비티 성립 안 하죠. 그쵸? 요런 애들에서는 우리가 원소들을 켤레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소 X가 있고 다른 원소 Y가 있는데 만약 A, X, A 인버스를 해서 얘를 만들 수가 있다면, 그쵸? 만들 수가 있다면 X와 Y를 서로 켤레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법칙이 성립하냐면 X와 Y가 켤레고 Y와 Z가 켤레라면 X와 Z도 켤레예요. 그렇죠? 왜냐면 AXA 인버스가 Y고 BYB 인버스가 Z라면 BAX A 인버스 B 인버스는 BAX BA 인버스죠. 그쵸? 역함수라면 순서가 바뀌니까. 그쵸? 역함수가 아니라 그 인버스라면 순서가 바뀌죠. 그쵸? 그러면 요게 Y고 요게 Z니까 전체는 Z죠. X에다가 얘를 우리가 만약 C라고 부르면은 CX C 인버스 하면 Z이기 때문에 X와 Z도 켤레가 된다. 그쵸? 그리고 물론 X와 X는 켤레죠. 그쵸? 그리고 X와 Y가 켤레라면 Y와 X도 켤레죠. 당연한 얘기죠. 그쵸? AX A 인버스가 Y면 A 인버스 YA는 X가 돼요. 요거 넘기면.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얘는 A 인버스의 인버스 Y 인버스의 인버스 YA 인버스 는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요렇게 되는 건가? 그쵸? 이런 A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얘가 되는 거죠. 그쵸? 여기에 인버스가 고용이 그대로 있어야죠. 그쵸? 그쵸? 여기에 인버스가 있습니다. 그쵸? A 인버스를 이제 매개로 해서 서로 켤레가 된다. 그쵸? 이 켤레는 그 복소수에서 우리가 켤레 복소수라는 얘기 쓰잖아요. 그쵸? 그쵸?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랑 서로 켤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켤레랑 이제 똑같은 켤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군 G가 있으면 얘네들을 서로 켤레인 애들로 쪼갤 수가 있다. 그쵸? 그러면 S3를 한번 분해를 해봅시다. S3는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1대1 대응의 집합이죠. 그쵸?
여기 켤레가 뭐가 있을까? 일단 아이덴티티는 항상 자기 자신과만 켤레입니다. 왜냐면 아이덴티티에다가 A에다가 A 인버스 하면 항상 자기 자신밖에 안 나와요. 그쵸? 아이덴티티는 항상 혼자서 켤레다. 그쵸? 항등원은 혼자서 켤레다. 그쵸? 그러면은 뭐 1, 2 이런 꼴의 켤레가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1, 2에다가 여기다가 1, 3을 하고 1, 3 요거 기호를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요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S3에서는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들의 집합이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기를 할 수가 있냐면 얘는 1이 2로 가고, 그쵸? 2가 3으로 가고, 3이 1로 가니까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함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가니까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3이 아니고 5면은 좀 더 복잡해지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함수라면 그렇죠? 이런 함수라면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은 다시 1로 가고 그 다음에 4는 5로 가고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SN 시메트릭 그룹의 원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한번 해봅시다. 자, 1, 3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에요. 1, 3은 1과 3의 자리를 바꾸는 함수인데 얘는 두 번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1은 1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을 하면 되겠다. 요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똑같아요. 2가 1로 가는 함수, 1이 2로 가는 함수인데 얘 똑같죠. 그쵸?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A, B, B, C라는 함수가 있으면 얘를 항상 A, B, C라고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해보시면 자, B가 C로 가고 A가 B로 가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A가 어디로 가는지 보면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죠. 그렇죠? A가 B로 가고 B가 C로 가고 C가 A로 가죠. 그쵸? 그러면 요거를 항상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쵸? 그러면은 얘를 자리를 요렇게 한 칸 밀어도 똑같은 함수예요. 2가 1로 가고 1이 3으로 가는 함수는 1이 3으로 가고 3이 2로 가고 2가 1로 가는 함수랑 똑같은 함수죠. 이거 한 칸씩 밀어서 얘를 이렇게 뒤로 빼도 똑같다. 그쵸? 얘를 다시 쪼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쵸? 여기가 지워져요. 그쵸? 3, 2가 됩니다. 그러면 1, 2에다가 1, 3을 양쪽에 붙이면은 뭐가 되냐? 3, 2가 된다. 그죠? 이거는 서로 컨저겨 있다라고 켤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켤레를 다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 세 개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요런 애들이 또 켤레를 이룹니다. 그쵸? 요 두 개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S3는 이렇게 첫 번째 켤레, 두 번째 켤레, 세 번째 켤레 이렇게 세 개의 켤레로 나눌 수가 있다. 다음에 이제 SN을 어떻게 켤레로 나누는지 설명을 이거는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게 뭐냐면은 A가 만약 H에 들어있고 H가 G의 정규 부분군이다. 그러면은 A를 포함하는 켤레류 뭐 C라고 할게요. C. 요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X, A, X 인버스들의 집합이에요. X는 G에 들어있고 이런 애들을 전부 모은 게 H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H가 정규 부분군이라면 그렇죠? 명제 프로포지션이에요. 자, 왜 그렇냐?
당연한 얘기인데 정규 부분군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AH랑 HA랑 XH랑 HX랑 똑같다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A가 H에 들어있으므로 XA도 H에 들어있어야 되고, 그렇죠? XA는 XH에 들어있고, 그런데 이거는 HX랑 똑같죠, 그렇죠? 그러므로 XA는 HX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XAX 인버스도 H에 들어있어야 된다. 뭐 모든 X에 돼 있어서 지금 for all X, 그렇죠? 그러므로 결론이 그냥 나오죠, 그렇죠? A의 다른 켤레로는 A의 다른 켤레들은 모두 H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켤레루가 다 H에 들어있어야 한다. 그렇죠? 요거를 왜 했냐면 우리가 그 단순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심플 그룹. 단순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단순군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왜 단순군인지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개념들을 이제까지 정리를 쭉 했습니다.